자, 216쪽 필수지 16번. 자, 다음 2차 분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그래서 누가 먹고 이거 뭐죠? 자, 먹었겠지. 민서 뭐 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의심병이다. 치매요. 간의 기혈도 안 먹겠지. 자, 봐봐. 책 설명하는 부분에 보면 2차 부등식에서 성립할 조건에서 이렇게 네 가지, 뭐 이럴 때는 조건이 이렇다, 뭐 이럴 때는 이렇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절대로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면 돼. 너희가 그래프를 이해한다면 얘는 충분히 풀 수가 있어. 이거 처음에 이거 내가 이해 못하는 학생이 있었고 옛날에 걔가 이걸 외우더라고. 근데 결국은 이 문제 한 개 틀렸어. 걔가 96점 받았는데 한 문제 틀린 게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서 풀면 무조건 헷갈릴 수밖에 없어. 4개나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외우는 거 아니고 이해하는 거니까 같이 우리가 보면 너희도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필수예제 16분 볼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일단 여기서는 우리한테 함정을 하나 주고 있는데 지금 너희가 이 식을 봤을 때 우리가 식을 봤을 때 이게 부등식인지 방정식인지 그리고 몇 차인지부터 조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 몇 차 부등식이야? 일단 문제에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 이것도 봐야 돼.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어. 부등식. 2차 부등식이라고 안 되어 있고 그냥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리고 항들을 보니까 2차항의 개수가 지금 뭐야? 2차항 개수 뭐야 지금? a 플러스 2. 근데 a가 뭐가 되면 2차항이 사라져. 그렇지.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라면 얘는 2차 부등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지. 2차항이 사라져서. 그래서 얘는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야 돼. 만약에 문제에서 똑같은 문제인데 2차 부등식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너희는 자동으로 얘가 2차 부등식이라면 a는 절대 일단 마이너스 2는 아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부등식 되어 있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일단 요거 좀 확인해야 되고.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고 일단 보자. 첫 번째, 이 부등식이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라면 어떤 부등식인지 다시 한번 써볼 건데 2차 항계수 0이 돼. 0x 제곱 뭐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거야. 원래는 없어져서 안 쓰는 거지. 그 다음 마이너스 0x 그 다음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 자, 이거 해 구해보자. 0x 제곱 마이너스 0x 플러스 4가 0보다 커야 된다. x에는 어떤 녀석들이 들어가야 될까? 그렇지. 뭐가 들어가든 간에 어차피 앞에 두 항은 값이 0이 될 것이고 결국은 4는 0보다 크다라는 거잖아. 맞아, 틀려? 맞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라면 x는 모든 실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항상 성립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항상 성립. 자, 지금 필수예제 16번 문제 자체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a가 마이너스 2면 성립한다고. 그래서 a 우리가 범위를 구할 때 일단 마이너스 2라면 가능하다. 요거 따져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거는 실수하지 않도록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지. a가 그래 마이너스 2가 아니라면. 자, a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면 얘는 일단 2차 부등식이 된 거야. 2차 부등식. 자, 그렇다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 자, 다시 써볼게. a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 자, 아까 앞에서 우리가 어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에서 4개가 있었는데 그거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던 이유는 함수로 생각하면 너희가 또 요거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야. 자, 요 2차식 자체를 2차 함수로 우리가 보고 얘는 y는 0. 즉 가로로 평행한 직선인데 0이니까 얘는 x축으로 의미하겠지. 그러면 이 부등식의 해라는 것은 이 그래프가 x축 위쪽에 그려지는 부분을 대답해주면 그것이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지. 근데 해가 뭐여야 되냐면 모든 실수여야 돼. 그러니까 얘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a를
정해봐라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그래프로 생각해봐. 그래프로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이차함수 그래프의 모든 부분이라고 표현할게. 모든 부분이 X축 위쪽에 그려지도록 이라는 말이 되겠지. 요거 이해돼? 부등식에서 해가 모든 실수다. 그러면 걔를 함수로서 생각을 하면 그 그래프가 X축 위쪽에 그려져야 돼. 어디서? 모든 부분에서.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차함수 그래프는 최고차항 계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지.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 근데 얘가 만약에 위로 볼록한 그래프라면 모든 부분이 X축 위쪽에 그려진다 라는 것이 가능할까? 그냥 머리로 생각해봐.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이 모든 부분이 X축 위쪽에 다 그려지도록 그게 가능한지. 되잖아. 쌤, X축이 여기고 위로 볼록한 이거 되게 위에 있으면 쌤 모든 부분이 위쪽에 있는데요? 이거 맞는 말이야? 응. 그래프를 내가 일부분만 그려서 그렇지 이차함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꼭지점을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얘는 함수값이 계속 작아져. 그래프가 언젠가는 내려와서 X축 아래쪽으로 그려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거 좀 너무 과하게 그렸으니까 다시 X축이 여기고 위로 볼록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이거는 모든 부분이 X축 위쪽에 있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 요 숫자를 너희가 찾아내서 요 사이 부분만 X축 위쪽에 그려진다. 이것이 해다라고 대답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 부등식 같은 경우는 위로 볼록해서는 절대로 모든 부분이 X축 위쪽에 그려질 수가 없다는 뜻이야. 이해돼?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반드시 뭐여야겠어? 일단 아래로 볼록해야 되는 거잖아. 그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음수.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일단 최고차항 계수인 a 플러스 2는 양수여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왜? 음수면 위로 볼록하고 언젠가 X축 아래쪽 부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요거 생각할 수 있고. 자, 근데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서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진다면 이것만으로 X축보다 무조건 위쪽에 이 그래프는 그려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안 되지. 아래로 볼록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서 봤잖아.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 X축 위쪽일 수도 있고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는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위로 볼록한 녀석은 X축과의 어떤 위치 관계를 봤을 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가질 수가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럼 1, 2, 3번 중에 그래프의 모든 부분이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건 몇 번? 몇 번이야? 1번이지. 이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이차함수 그래프가 1번처럼 그려진다는 말은 자, 판별식으로서 생각해봐. 판별식이 어떻다라는 뜻이 되는 걸까? 그치, 0보다 작다.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것은 방정식에서는 방정식에서는 흔히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뭐 중근인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인지를 판단하는 건데 그래프에서는 X축과의 교점 개수를 판단하는 거라고 했어. 자, 그래서 그래프가 X축보다 모조리 위쪽에 그려진다는 말은 아래로 볼록하면서 X축과는 교점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 음수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A 범위를 구해주면 돼. 자, 먼저 1번 조건에서는 A 어떻다? 2 넘겨주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다.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2번 조건에서는 판별식 써주면 되지. 요 식에 대해서. 자, 그러면 1차항 계수 짝수니까 반근의 공식 판별식. 자, 민수야, 반근의 공식은 판별식이 어떻게 되지? 반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을 대답을 해주면 돼. 맨날 반근의 공식 내가 니한테 물었잖아. 루트 R 루트 안쪽에 B 프라임의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렇지. 자, 근데 이 식에서 적용시키면 B 프라임의 제곱은 얘가 B 프라임이잖아. 그럼 제곱하면 A 플러스 2의 제곱
B'의 제곱 빼기 A 플러스 2 C 4네 요거 얘가 음수면 된다 이런 말이겠지.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면서 x축과는 만나면 안 되니까 그래프가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이고 모든 부분에서 x축 위쪽이다. 즉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뭐 뒤에 건 요건 풀어주도록 하자. 뭐 전개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뭐 치환하는 형태로 봐도 되겠지. 자, a 플러스 2로 얘들 둘을 묶어내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2로 묶어내고 두 번째 괄호에는 얘는 제곱이었으니까 하나 묶여내지면 a 플러스 2 남고 얘는 마이너스 4에 a 플러스 2니까 a 플러스 2 묶여내지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이것이 0보다 작다. 그럼 요거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요 2차 부등식은 우리가 또 풀어주면 돼. 자, 이제 좀 바로 한번 해볼까? 이거 답을 어떻게 적으면 될까? a가 2랑 마이너스 2 바깥 부분일까? 사이범일까? 사이. 그렇지. 작다일 땐 사이라 그랬지. 최고차항 양수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a는 그렇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면 즉 얘가 2차 부등식이라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a의 범위가 나오고 a가 마이너스 2라면 부등식을 보니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거든. 그래서 이것도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분홍색 동그라미 친 거를 합쳐서 표현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2는 포함하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가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로서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내가 1번, 2번이라고 표현했던 이 부분이 앞에서는 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네 가지 적용시키면 된다라고 외우는 것처럼 돼 있는데 외우는 건 무조건 헷갈리게 되니까 항상 그래프의 형태로. 이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나오더라도 똑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256번 한번 풀어봐. 부등호 방향이 좀 바뀌었지. 어쨌든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그래프가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풀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256번은 문제 보면 알겠지만 2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어. 그냥 부등식 안 되어 있지. 2차 부등식. 옆에다 볼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어쨌든 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 그래프로 치면 모든 부분이 어때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 근데 부등식을 보니까 이번에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있지. 앞가랑은 조금 다른 경우야. 자, 그럼 우린 얘를 또 2차 함수로 볼 것이고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축이랑 살짝 걸치거나 또는 아래쪽에 그려져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일단 A 범위부터 한번 판단해보자. A는 일단 0은 아니겠지.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야지. 왜냐면 이번에는 2차 부등식이랬으니까 A가 0이면 2차 부등식이다 라는 말 자체가 틀리게 되잖아. 그래서 일단 A는 0보다는 0은 아니다. 이건 기본으로 나오고. 자, 그러면서 아래로 볼록하거나 또는 위로 볼록하거나 이건 A의 부호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X축보다 같거나 아래쪽에 그려지려면 일단 아래로 볼록해야 돼, 위로 볼록해야 돼. 모든 부분이 X축 아래쪽에 그려질 수 있으려면 일단 어디로 볼록해야 돼? 위로 볼록해야겠지. 아까 했지만 아래로 볼록하면 아무리 얘가 밑에 그려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부분이 언젠가 올라가서 X축 뚫고 지나갈 거란 말이야. 위로 올라갈 거란 말이야. X축보다 커진다는 뜻이야. 그러면 모든 부분이 X축 아래쪽이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A는 일단 이번엔 음수여야 된다. 자, 근데 A가 음수. 그럼 위로 볼록하단 말인데 위로 볼록하다 이것만으로 무조건 X축 아래쪽에 그려진다 확신할 수가 없어. 물론 X축 아래 그려질 수 있지만 아닌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자, 그리고 이번에는 등호가 있으니까 X축이랑 살짝 걸치는 것까지도 괜찮다 이런 말이지. 자, 그러면 1번처럼 그려지거나 2번처럼 그려지면 돼. 그럼 판별식으로 봤을 때는 X축과의 교점이 없거나 한 군데만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아예 0보다 작거나 같아도 괜찮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작다. 이 두 조건을 만족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요거 판별식 한번 풀어보면, 자, B, 이번에도 반근의 공식에 있는 판별식 쓰자. B 프라임, 이번엔 3이지? 그래서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 C는 저 뒤에 덩어리 통째로. 이것이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3A. 그 야는 9. 맞지? 자, 최고차항 음수니까 우리가 좀 헷갈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양수로 바꿔서 풀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곱해서 2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9는 부등호. 반대로 요걸 풀어보자. 이거 인수분해 되지? 1, 2, 3,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A 플러스 3. 그렇지. 2A 마이너스 3. 자, 부등호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 해 어떻게 될까? 크거나 같다니까 그 마이너스 3이랑 2분의 3 사이야? 아니면 바깥이야? 바깥쪽이지. 헷갈리면 그래프 그려. 얘를 A에 관한 함수로 치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3이랑 한번 만나고 2분의 3에서 한번 만나고. 근데 이번에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며. 그러면 그렇지. 요 부분이니까 요쪽을 대답을 해줘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같은 것도 가능하지. 그 2분의 3보다 그렇지. 크다. 크거나 같다. 자, 그래서 판별식에서 나온 A 범위와 그리고 우리가 볼록한 방향을 따졌을 때 음수여야 된다. 요거 얘들 둘의 무슨 부분? 겹치는 부분을 따져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수직선 그리면 A는 0보다 일단 작아야 돼. 왜? 위로 볼록해야 되니까. 그리고 판별식 생각하니까 마이너스 3보다 더 작거나 같다. 또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여기가 겹치네. 이해되지? 그럼 최종 답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이 최종 답이 되겠지. 왜? 자, 뭐 질문. 가야 되지. 일단 성민이 가고. 자, 요거 잘 이해 안 된다. 괜찮아? 뭐라고? 다시 뭐라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잘 가? 그렇지. 위로 볼록 해야지.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얘가 x에 관한 부등식이잖아. 그래서 a가 여기서는 이제 최고차항 계수 역할이야. 그래서 a가 음수여야 된다. 그래야 위로 볼록하고 모든 부분이 x축 아래쪽에 그려질 수가 있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의 a는 우리가 판별식을 품에 있어서 판별식을 풀어보니까 판별식 자체가 a에 관한 2차 부등식 형태가 되는 거지. a에 관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얘를 a에 관한 부등식으로 보는 거고, 그러면 지금 얘는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 거잖아. 2니까. 그래서 a가 어때야만 이 식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까를 따질 때는 a에 관한 부등식으로 생각하고 풀어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a가 음수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판별식 조건에 대한 식을 세우니까 a에 관한 2차 부등식이고 우리가 최고차항을 양수로 바꿔준 거니까 요거 안에서는 따로 또 따져주는 거지. 또? 갔다 와. 자, 필수예제 17번. 개념 자체는 똑같아. 근데 이제 조건이 조금 달라지는데 아까는 뭐 모든 실수에서 모든 실수가 해야 된다 이건데 이번엔 봐봐. 뭐 식은 똑같잖아. 2차 부등식이야. 근데 그냥 해를 갖도록이란 말은 해가 한 개여도 되고 해가 있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야. 아까랑 말이 조금 다르지. 뒤에 가면 해가 없도록 이란 말도 나올 거야. 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돼. 자, 17번 볼게. 자, 이번에도 우리는 왼쪽 2차 식을 fx로 놓고 0은 x축이다 요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래프로서 따져볼 거야.
자, 아까는 해가 모든 실수였어야 되니까 모든 그래프의 모든 부분이 뭐 어떤 뭐 x축 위쪽에 그려지든가 또는 모든 부분이 아래쪽에 그려지든가 이런 말인데, 얘는 문장을 잘 읽어보면 해를 갖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모든 부분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일부분이라도 x축 위쪽에 그려진 부분이 있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 2차 부등식이니까 a가 0이 아닌 것은 당연히 기본 전제로 깔고 가야겠지. a가 0이면 2차 부등식 자체라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a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볼게. a가 0이 아니란 말은 최고차 함계수 a가 0보다 크거나 또는 0보다 작다, 뭐 둘 중에 하나인데, x축 위쪽에 그려지는 부분이 있어야 돼. 자, 근데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아래로 볼록할 거니까 얘가 아무리 저 밑에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언젠가 올라오는 부분이 생기겠지. 그러면 여기서 뭐 우리가 더 따질 게 없는 거야. a가 양수잖아.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해. 그러니까 언젠가는 x축 위쪽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 말 성립하는 거 맞지? 해를 갖도록 x축 위쪽에 그려지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면 이 부등식은,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 된다는 뜻이야. 지금 해가 어디냐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니까 a가 양수, 뭐 위로 아래로 볼록, 그럼 언젠가 x축 위쪽에 있는 부분 있다. 이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말을 만족하는 a 범위 구할 건데 a가 양수다. 이건 뭐 다 된다 이런 말이지.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a가 음수라면 위로 볼록하다는 뜻이고, 그 말은 세 가지 형태로 그려질 수가 있는 거지. 자, 1번, 2번, 3번. 자, 그럼 a가 음수라는 가정하에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주어진 문장이 맞는 말이 될까? 1, 2, 3번 중에 몇 번? 2, 3. 자, 근데 같은 거 아니야. 큰 부분이 있어야 돼. 그렇지. 얘는 0이랑 같은 부분까지는 있지만 큰 부분은 없잖아. 사실 튀어나온 부분이 없잖아, 한 군데도. 그러니까 2번 안 되고 이번에는 3번 형태만 가능하다는 뜻이지. a가 음수라는 가정하에서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뭘로 푼다? 판별식이지. 이거 판별식 어때야 돼? 그치, 0보다 커야 되지. 왜? 표점 두 개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뭐 풀면 되지. 자, 판별식. 자, 또 반근의 공식 판별식 하자. 자, b가 4니까 b'은 2지. 그래서 b'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ac, a 제곱이네. 이것이 0보다 크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부등식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최고차항 양수로 바꾸고, 그럼 플러스 a 제곱이 되고, 얘는 4였는데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리고 음수 곱했으니까 부등호 바뀌고. 자, 그래서 a 제곱 빼기 4는 0보다 작다. 자, 요거 인수분해 해주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자, 0보다 작다니까 이거 또 뭐 그래프 안 그려도 우리 사이 범위란 거 이제는 바로 쓸 수 있겠지. 요렇게. 자,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 요거는 언제 나온 답이냐. a가 음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래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a가 0보다 작다라는 가정하에 어떤 답이 나왔냐면 마이너스 2와 2 사이다가 나온 거지. 그래서 겹치는 건 여기.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단 크고 0보단 작아야 된다. 얘랑 그리고 a는 0보다 크다. 요 두 개가 답이 된다. 그래서 최종 답을 적으면 뭐 얘는 둘로 나눠 적을 수밖에 없겠네. 또는 a는 양수. 요것이 최종 답이 되겠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 요거 문제는 조금 이따 풀어보고, 요거 정리하고 218쪽으로 넘어가 보자.
218쪽에 거기 필수 예제보다는 체크 확인 체크부터 먼저 볼 건데. 자, 요거는 같은 유형인데 조금 더 심화된 거야. 물론 여기서도 발전 예제라고 되어 있지. 자, 아까랑 달라진 점은 뭐냐면 범위가 생겼어, 범위. 자, 263번.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의 x 범위에서 다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모두 구하시오. 자, 일단 이 부등식은 일단 이렇게 바꿀게. 우리한테 익숙한 모양으로 바꾸면 한쪽이 0인 상태. 그러니까 지금 얘들 둘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x제곱 마이너스 4x, 자, 이걸 왼쪽으로 다 넘겨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요것을 하나의 함수 어떤 fx로 보고 얘는 x축, 그래서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부분을 대답하는 그런 2차 부등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자, 이번에는 조건이 이번에도 항상 성립하는 조건인데 근데 제한된 범위가 있는 거지. 자, 만약에 요 범위가 없었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이 말은 없고 요거 없고 그냥 문제 시작 자체가 2차 부등식부터 시작하는 문장이라 보면, 자, 2차 부등식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정수 뭐 A 개수 구하여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풀면 되냐면 그냥 풀면 돼. 이건 일단 얘는 최고차원 개수가 일단 양수로 정해져 있네.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건 확정인데 그런 녀석이 x축보다 무조건 위쪽에 그려져야 돼. 자, 아래로 볼록한 녀석은 또 세 가지밖에 없거든. 자, 모든 부분에서 항상 성립이란 건 모든 부분이란 뜻이거든. 모든 부분에서 위쪽이 그려진다. 그럼 이거 그럼 뭐야? 당연히 판별식 어떻다? 0보다 작다. 그냥 그거 써서 뭐 풀면 돼. 우리가 계속 풀어왔던 과정처럼. 근데 여기서는 뭐야? 범위가 주어져 있지. 요 범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축 아랫부분이 그려져도 돼. 쌤 항상 성립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모두 x축 위쪽에 그려져야 된다는 말 아니냐. 근데 x축 아랫부분에 그려지는 부분 있어도 되는데 이 범위 내에서는 그래프가 x축 위쪽에 그려져야 된다고. 예를 들어 봐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자, 얘 fx로 할게. 그리고 내가 범위를 조금 써볼게. 여기를 1이라고 하고 여기를 3이라고 해볼게. 자, 내가 어떤 말을 쓸 건데 맞는지 틀린지 얘기해봐. 자, fx는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만약에 이 그림을 대표 그림으로 주고 어떤 객관식 문제인데 다음 중 뭐 옳은 것은 뭐 이런 걸 고르는 문제라 치자. 1번 보기로 이 말이 나왔어. 이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틀린 말이지. 왜? 아니, 모든 부분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말은 얘가 x축보다 위에 그려져 있어야 돼. 어디서? 모든 부분에서.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x축 아래쪽에 그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겠지. 자, 근데 만약에 이거 생각해봐. 똑같은 건데 자, 만약에 2번 보기 여기에 있어. 자, fx는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있는데 얘는 x가 4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이 특정 요 범위 내에서는 항상 성립한다. 이 말은 어때? 맞겠지. 왜? 4라는 것은 요쯤에 있을 거 아니야. 3보다 크니까. 그리고 5는 요쯤에 있을 거 아니야. 딴 데는 모르겠지만 4랑 5 사이의 그래프에 대해서는 x축보다 모조리 위쪽이 그려진다 라는 말인데 맞는 말인 거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란 뜻이야. 그래서 263번에 A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요 이차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X축 아래쪽에 그려줘도 돼. 하지만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만 X축 위쪽에 그려져 있다면 이것은 맞는 말이 될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보자. 자, 이 그래프 그릴 건데 쌤 A 모르는데 어떻게 그려? 대충 그릴 거라고. 자, 일단 어디로 볼록하다? 아래로. 자, 그리고 이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축이라 그랬지, 축. 이거 축의 방정식 어떻게 돼? 2. 자, 내가 지금 X축을 아직 안 그린 이유는 A를 몰라서 이걸 정확히 그릴 순 없어. 그러니까 얘는 아직 가능성이 있어. A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범위를 봐봐. 지금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만 생각하라 그래. 지금 마이너스 1이면 이 왼쪽이니까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2는 여기. 그럼 요 부분에서만 딴 데는 모르겠고 이 부분은 확실히 0보다 커야 된다고. X축 위쪽에 그려져야 된다고. 자, 그럼 어떻게 풀면 되느냐. 자, 너희 만약에 너희 각자 학교 반이 한 30명쯤 되나? 한 반이? 너희 반 학생 모두 키가 160이 넘는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그럼 그 중에 너희 반에서 키가 제일 어떤 애만 확인해 보면 돼. 그치? 키 제일 작은 애가 키 쟀는데 만약에 161이야. 그럼 나머지 애들 굳이 확인할 필요 없겠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도 가장 낮은 부분만 0보다 커지도록 우리가 정해버리면 나머지는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자, 축 그리고 그래프 대략적으로 그려서 왜 대충 그렸다라고 하냐면 이게 정확한 높이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축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대충 그렸을 때 가장 낮은 부분이 어딘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범위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 어디야? X가 얼마일 때? 그치? X가 2일 때 가장 낮은 건 확실한 거지. 그러면 주어진 식에 2를 대입해봐. 2 대입하면 뭐 빨리 계산하면 4 빼기 8 더하기 8. 일단 숫자는 4가 되네. 4 빼기 A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 이게 너가 반에서 키가 제일 작은 애야. 근데 얘도 어때야 된다? 얘가 0보다 크면 되겠지. 그럼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클 테니까. 자, 그래서 기억할 것. 제한된 범위가 주어진다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어떤 부등식을 생각을 하되 모조리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가장 낮은 애만 찾아줘. 반대로 나올 수도 있겠지. 0보다 작다가 성립하도록. 그러면 가장 높은 녀석이 뭐보다 작다. 이것만 풀어주면 된다고. 자, 그래서 이것을 풀어주면 4 빼기 A 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면 답이 되겠지. 자, 일단 최고차 한계수 양수로 만들자.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4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 0보다 작다. 자, 사이 범위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다. 이해됐나? 자, 그러면 이제 발전 예제 한번 보자. 왜 이것부터 봤냐면 얘가 조금 더 쉬웠어. 뭐가 쉬웠냐면 식은 덜 나와 있지만 어쨌든 축은 나와서 조금 쉬웠던 건데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발전 예제를 보도록 하자. 근데 개념 자체는 똑같아. 뭐라고? 면도 좀 하라고. 아, 원래 면도 해? 그래? 자, 발전 예제 18번. 형태 자체는 조금 전에 풀었던 거랑 완전히 같은 거야. 어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 근데 처음에 특정 범위가 주어졌어. 자,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자, 일단 요 2차 부등식은 아래로 볼록한 건 확실하겠지. 아래로 볼록. 근데 축이 어떻게 돼? 축. 뭐가 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2분의 a. 그러니까 축이 아까처럼 깔끔하게 뭐 2 이런 식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봐봐.
0이랑 3 사이를 확인하면 되는데 0이랑 3을 우리가 여기다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게 얼마인 줄 알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만약에 얘가 3보다 큰 녀석이었다면 3이 요쯤에 있을 것이고 0은 요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부분에서만 뭐가 성립하면 돼? 이 부등식이 성립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뭐만 확인하면 돼? 모든 녀석들의 키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키가 가장 큰 녀석을 확인하고 그 녀석만 0보다 크거나 작다 해주면 되겠지. 0보다 같거나 작다. 근데 만약에 얘가 0보다 작은 녀석이다. 그럼 0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3이 여기 있을 거고. 그럼 이때는 3이 주어진 범위에서 제일 큰 녀석이니까 제일 큰 녀석만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다는 뜻이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나눠줘야 돼. 이게 어렵다는 뜻이야. 자, 아래로 볼록한 건 확실하고 축은 식에서 표현해보기를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a로 표현하는데 자, 첫 번째 이 마이너스 2분의 a 라는 축이 주어진 범위보다 더 오른쪽이야. 다시 말하면 3보다 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3이 여기 있다는 뜻이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0이라고 해보자. 그럼 우리는 요 사이 그래프만 생각을 하고 이 녀석만 어떠면 된다? 0보다 작으면 돼. 즉 x축보다 아래쪽에 요 부분이 그려져 있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축이 3보다 크다라는 가정하에서는 누가 0일 때가 가장 높은 녀석이 되거든. 즉 이 식을 fx로 봤을 때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한 게 이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이 그려지는 부분인데 걔만 0보다 같거나 작다면 이 주어진 부분의 모든 녀석들이 0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F0 대입하면 a제곱 빼기 9가 돼. 나머지 다 날아가고 이것만 0보다 같거나 작으면 되겠다. 그러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a의 범위는 3보단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단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되겠지. 자, 근데 우리가 처음에 어떻다라고 가정을 한 거야? 축이 3보다 오른쪽일 때 라고 가정을 했지. 그럼 요거 정리하면 a의 범위로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면 a가 작다 마이너스 6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답이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들 둘이 겹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 일단 a는 마이너스 6보다 우리가 작다라고 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답이 마이너스 3과 3 사이래. 자,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야? a가 만약에 이렇다면 이 부등식이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성립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인 거지. 그래서 요거는 패스 넘어가고 이 범위에서는 답이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럴 수도 있잖아. 만약에 저 축이 되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범위 사이에 있을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이냐? 축이 여기인데 0이랑 3이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의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이해돼? 그럼 요때는 이거 너무 복잡해지는데? 0이랑 3이랑 높은 부분 또 찾아서 걔가 또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근데 이것도 더 나눠야겠네. 이게 요 사이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2가 들어가 있다면 얘가 0이랑 가깝냐 3이랑 가깝냐에 따라서 또 0이 더 큰 값일 수도 있고 3이 더 큰 값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것도 또 나눠서 생각을 해야겠지. 그 다음에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축이 아예 0보다 더 작은 녀석이라면 다시 말하면 그래프는 그려지고 여기가 축인데 얘가 0보다도 작아. 그래서 0이 여기고 3이 여기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된다.
그때는 3일 때가 제일 큰 값인 거 확실하니까 F3, 3을 대입했을 때의 그래프의 높이 얘가 0보다 같거나 작다면 요 생각해야 되는 범위의 모든 부분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겠지. 좀 복잡하지 요거는. 잠깐만. 자, 그래서 일단 제한된 범위가 나올 때는 발전 예제에 있는 문제처럼 축이 위치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보다는 아까 우리가 밑에 풀었던 263번처럼 일단 축은 고정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축을 먼저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범위가 어느 부분인지 표현해주고 풀어주면 되겠다. 얘는 풀이는 생각하고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보도록 하자. 어쨌든 이때는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구나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222쪽으로 넘어봐. 이제 한 단원 또 소단원 마무리돼 갖고 여기 이제 한 5분 정도만 수업 더 하고 남은 시간은 우리 오늘은 문제 좀 풀도록 할 건데. 자, 연립 2차 부등식이야, 이제. 근데 이거는 크게 설명할 게 없어. 연립 부등식. 자, 거기 책에 있는 예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잠 좀 깨고. 연립이란 말 자체는 너희가 많이 봤던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연립 1차 부등식은 또 앞에서 했었고. 자, 근데 두 개의 부등식을 이렇게 괄호로 묶어 놓은 것을 우리가 연립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차수가 2차면 그걸 그냥 연립 2차라고 부른다는 뜻이야. 근데 우리가 연립 1차 부등식 풀 때 어떻게 했어? 예를 들어 어떤 1차 부등식 풀었더니 답이 1보다 크다가 나오고 두 번째 부등식 풀었더니 답이 예를 들어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어. 그럼 이 연립 부등식의 답은 어떻게 써줘야 돼? 얘들 둘의 겹치는 부분을 쓰는 거지. 똑같다고. 이거 한번 그냥 예시적으로 풀어보자. 자, 위에는 1차고 밑에는 2차네. 자, 위에 거 풀면 저 암산 되나? x는 어때? X가 5보다 작다. 나오겠지. 그 다음 밑에 거. 밑에 건 2차니까 우리가 인수분해 한번 해보면 얘는 x 빼기 3 x 빼기 7 요래 될 것이고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뭐 그래프 그리든 또는 바로 생각을 하든 사이 범위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니까 각각의 부등식은 원래 풀던 대로 풀어주면 돼.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연립이니까 최종 답은 어떻게 적어야 돼? 당연히 얘들 둘의 겹치는 부분이 답이 되어줘야겠지. 그럼 그래프 그려보면 자, 위에 부등식은 5보다 작거나 같다. 밑에 부등식은 3과 7, 3 이상 7 이하다. 여기가 겹치니까 이 연립 부등식의 답은 x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크게 어려운 게 없지. 이거는 뭐 그냥 2차 부등식을 이제 푸는 방법 안다면 두 식이 뭐 1차 1차든 뭐 1차 2차든 또는 2차 2차든 잘 그린 후에 겹치는 부분만 답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크게 설명할 것이 없겠다. 자, 그래서 223쪽의 필수 예제 이건 안 풀 거야. 그냥 방금 했듯이 두 부등식 잘 풀고 겹치는 거 찾으면 돼. 자, 오늘은 223쪽까지 우리가 했어. 자, 그래서 남은 시간은 문제 좀 풀자. 223쪽까지.
그래서 열림 내용은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앞에 했던 거 그래프 그려서 해결하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하고